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교자 김효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올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주린이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우상향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3년에 이런 효자 종목이 이제 뭐가 있었냐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그리고 셀바스 AI 이런 애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죠. 뭐 에코프로는 하반기 한 9월, 10월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런 효자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혼자 찾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상향 종목 찾는 법. 우상향 종목을 내 계좌에서 하나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계좌의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이런 매매를 계속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종목을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찾는다면 우리의 계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또 23년 마지막 날이니까요. 또 큰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24년에 23년 에코프로 같은 그런 핫했던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는 그건 아직 저도 알 수 없습니다. 2023년에 에코프로처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될 종목은 아직 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좀 눈여겨보는 종목도 있고요. 그런 종목을 오늘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그 종목 안에서 이제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뭐 노하우나 기법 이런 거를 살짝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마지막 날인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좋아요, 구독, 다시 댓글, 알람 설정 꼭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써왔어요. 일단 생각나는 걸로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써왔는데 여기 있는 게 어렵진 않겠죠, 여러분들? 요것도 모르는 주린이다라고 하시면은 효인배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효인배는 효자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제 회사 이쪽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뭐 이제 주식 초보를 위한 그런 영상도 계속 찍을 거니까 구독해 주시면은 나중에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보셔도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상향인 종목 찾는 방법이에요. 일단 올해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는 지금 모르는 주린이가 없죠. 사실 주식시장에 발을 내딛었다 하면은 에코프로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2023년에는. 자, 1월이 에코프로 일봉으로 봤을 때 1월이 이쯤이었어요. 그쵸? 배당락 전이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배당락, 이때가 이제 연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점까지 이 배당락 일의 주가가 10만 원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최고점은 15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5배를 간 거죠. 그것도 기간이 길었나요? 1년 내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몇 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1년 내에도 이런 수익률이 나와요. 1000만 원을 넣었다? 뭐 운이 좋게 저 고점에서 팔았으면 1억 5천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 2일자 공시인가요? 이때 이제 삼성에서 유상증자 이쪽 지분을 좀 매수를 했죠. 그 이슈로. 그리고 로봇이라는 거는 우리가 점점 앞으로 미래에 우리 인력을 대체하거나 조금 유망 산업이잖아요, 로봇이. 그래서 삼성도 투자를 했고, 그런 이제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가 1월부터 주가가 이때가 얼마였냐면 종가 기준으로 4만 원이었어요. 거의 4만 1,000원. 근데 얘도 24만 원, 거의 5배까지 갔었죠. 5배, 6배 뭐 요 정도까지 갔었고. 그리고 셀바스 AI 얘도 마찬가지죠. AI가 올해 핫했잖아요. AI 로봇, 뭐 전기차. 이게 2023년에 굉장히 주도주 역할을 했고, 주도 테마였고, 그리고 유행하는 업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AI 얘는 여기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만에 400% 넘게, 그러니까 얘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6,000원짜리가 36,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6배 이상. 우리는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이번 영상의 목표예요.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종목일지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종목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을 찾는 법, 그리고 그 종목을 내가 갖고 있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23년에
제일 그나마 핫했던 세 종목을 갖고 왔고, 자, 최근에는 뭐가 있었죠? 신규 상장 테마, 그쵸? 그게 우리 주식 시장의 인기였잖아요. 유행 테마였고 주도주였고, 그쵸? 3대장 누구예요? LS 머트리얼즈,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얘네는 이제 신규 테마의 3대장.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지금 제가 이 관심 종목 노란색 쳐놓은 게 다 지금 그런 대장주 애들을 쳐놓은 거예요. 제주반도체, 그쵸? 그리고 포스코 DX, 최근에 이렇게 지금 최근 5개의 그 대장 주도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얘는 재료 소멸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이제 우리가 1월 2일 날 장을 개장하고 나면은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그날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얘가 꺾인다면 이렇게 신고가를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 꺾일 수 있다. 뭐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추세가 좋긴 해요. 그쵸? 최근 조정 나왔다가 우리 마지막 뭐 수요일 목요일 날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추세를 다시 돌렸어요. 그쵸?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는 게 목표고, 지금 이 종목들이 뭐 2024년 뭐 상반기에 엄청나게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지금 제가 항상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광기의 구간에 진입을 한다. 광기의 구간은 사람들이 무작정 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주가에 상관없이 이게 고평가네, 만에, 그런데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와서 광기의 구간에 진입을 하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이 에코프로처럼 끝없이 올라요. 끝없이. 이게 제 친구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에코프로를. 그러니까 2022년에 갖고 있었고 평단이 13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한 요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월이랑 2월에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야, 에코프로, 왜냐면 제가 이제 주식 좀 한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으니까, 야, 에코프로 이거 올라가는데 어떡할까? 야, 올라가는데 지금 5일선도 안 깨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냅둬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0만 원쯤 됐을 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야, 이제 슬슬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때는 걔는 이미 두세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뭐,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네 종목이고, 내가 뭐라고 해도 솔직히 너 지금 수익 중이고, 너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라고 하면은 그거 너 지금 수익 중인데 다 팔 거야? 너가 알아서 해. 그랬어요. 원래 주식은 제가 뭐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어디까지 저렇게 광기 종목이 되고 하면은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고 수익 중인데 괜히 제가 야, 팔아 했다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 했는데 내려가면 친구 사이에서도 좀 관계가 좀 그래질 수가 있죠. 제 탓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효인배 분들이나 뭐 효자방, 효녀방, 효도방 이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수익 중인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후회 안 할 거면 매도하십시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게 관계의 구간에 들어섰던 안 들어섰던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수익 중이야. 그러면 어쨌든 수익 중이니까 수익을 챙기는 건 전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챙겨야지. 챙겨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분들도 100% 제 말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수익 중이고 수익을 더 극대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 40만 원 이 부분에서 다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50? 이렇게 갔죠.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 광기의 구간에 진입하고 그 종목이 광기의 뭐 이제 구간 진입해서 어디까지 간다, 그걸 예측한다,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한 수익을 그 종목에서 내고 나왔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주가가 더 가건 말건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내가 팔았는데 더 간다 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눌림목을 줄 때 이제 비중을 줄여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종목에서 수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제 비중을 똑같은, 내가 밑에서 샀을 때랑 똑같은 비중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비중을 줄여야 하고, 거기서는 이제 손실이 나건 아니면 손실이 나도 뭐 크게 타격을 안 받겠죠. 내가 밑에서 많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해놨다면.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종목을 찾는 법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유행 중인 테마 및 업황의 대장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너무 쉽죠? 주식을 계속 며칠 동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제 영상을 계속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테마가 유행이고 어떤 종목이 대장인지는 쉽게 아실 거예요. 그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근 대장 5종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노란색으로 쳐진
이런 대장을 찾아요. 그쵸?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런 바닥에서 잡고 싶은데 그래야지 수익이 극대화되잖아요. 바닥에서 더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저번 이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테마나 지금 이 업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업황에서 그 테마가 인기가 될지 안 될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준 다음에 매매를 해도 충분해요. 그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이동평균선 미치고 우하향이고 이런 종목을 주가가 낮다고 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한 종목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런 종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뭐 같이 투자한다. 뭐 물론 그분이 성향이 그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제 성향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단기간이라는 게 제가 정의한 단기간은요,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3개월, 5개월. 그러니까 반년 안에 큰 수익을 내는 게 이번 영상의 목표입니다. 뭐 1년, 2년 가져가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 1년, 2년 지나가면요, 그 테마의 유행이나 업황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도 그렇잖아요. 에코프로가 2023년 1월, 2월부터 9월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올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한 이런 테마의 대장이 나오는 경우, 자, 에코프로도 한 7개월 정도 계속 세게 간 거는요,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보통 한 3, 4개월이면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낮은 주가가 있다고 해서 걔를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행인 테마, 업황의 대장, 이런 애를 찾고 이미 걔가 어느 정도 올랐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오르면, 지금 우리나라 그 K 증시에서 얘가 지금 이 주도 테마의 대장이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때부터 매매해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얘도, 자, 이때부터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이제 매수한다 하고 그런 공시가 나오고 나서 계속 올라가죠. 계속. 이때도 단기간에, 자, 4만원, 거의 4만원짜리가 단기간에 2배나 올랐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요? 8만원까지 가고 나서 이 눌림목을 잡았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처음 음봉 나온 날부터 1월 26일부터 다시 올라가는 2월 23일까지 한 달 정도 다시 모았다면, 그쵸? 8만원짜리가 단기간에 또 15만원, 또 2배를 갔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영상의 목표이고, 그쵸? 이게 가성비, 뭐 시간 대비 엄청나게 좀 큰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좀 기법,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도 단기간에 10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주식을 1, 2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한두 종목만 잘 찾으면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내가 매수를 잘 잡았다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내 원리 원칙대로 매도를 하면 돼요. 제가 매도하십시오 라고 했다가 이런 데서 매도를 했어. 물론 어느 정도 챙기는 건 좋죠. 근데 이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요, 여러분들은 제 탓을 하실 거니까 제 말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판단이 이미 났고 지금 추세가 다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꺾일 때, 이럴 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이 추세 꺾일 때 매도하는 것도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쵸? 추세가 꺾이고 나서 매도를 했어도 뭐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데 왜냐, 계속 며칠 동안 지지 나온 이런 구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를 깼을 때 음봉이 딱 나오잖아요. 일봉상에서. 이럴 때 매도하시면 돼요. 물론 내가 사서 무조건 꼭대기에서 파는 법은 없겠죠.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네, 보통 1000명 중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한다? 한 명이 나올까 말까예요. 없습니다. 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매수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먹었다고 해서 그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일단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한다. 그럼 이 눌림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너무 쉬워요. 이 차트를 보고, 차트는 우리가 지난날의 후행성이잖아요. 지난날에 이렇게 기록된 거를 보고 복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실시간으로 맞닥뜨려서 내가 지금 이거를 매수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은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또 그런 심적으로도, 그쵸?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 왜냐? 이미 눌림목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꺾여서 내려오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라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실인 줄 알고 샀더니, 그쵸? 지하실이 아니고 훨씬 더 뚫고 내려간다. 근데 자,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지금 유행 중인 테마의 눌림목이에요. 현재 유행인 테마와 업황의
이제 대장의 눌림목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이 정도 일봉으로 봤을 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건데,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잡았어요. 그쵸? 이미 많이 떨어졌어. 근데 얘가 지하실을 깨고 내려가려면 이 우상향인 종목에 이런 데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상향인 종목에서는 올라가려는 힘이 강할까요? 떨어지려는 힘이 강할까요? 올라가려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상향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종목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이동평균선이죠. 그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돼 있고, 무조건 여기 이 밑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자, 일봉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밑에 5일선, 11선, 21선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처음 눌릴 때, 이럴 때를 공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요, 처음 5일선이 깨졌을 때예요.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처음 5일선이 올라가다가 깨졌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쵸? 이때 당연히 저도 매매를 했죠. 당연히.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5일선이 깨졌을 때. 혹은 5일선을 맞닿았을 때. 이 지금 분홍색이 5일선이죠.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어떻게 돼요? 2배 이상 올라가죠. 이거를 처음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잡아두시는 거예요. 5일선이 이런 주도주에서, 주도주 대장, 그러니까 주도 테마의 대장에서 5일선이 처음으로 깨졌을 때, 그때부터 밑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잡았는데, 그쵸? 이게 어디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런데 나중에 주가는 어떻게 됐죠? 결국 24만 원까지 갔어요. 처음 5일선 깨졌을 때 잡았는데, 물론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까지 못 버티죠. 언제 팔아야 될까요?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이런데 첫 음봉이 나왔을 때, 그것도 선생님 근데 이런 중간중간 이런 음봉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상관이 없죠. 왜냐? 자, 5일선이 아직 내가 5일선 깨졌을 때 잡았는데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음봉은 상승형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5일선 위에 있어요. 추세가 아직 상승인데, 이럴 때는 이제 시가가 갭이 떠서 이제 갭, 이때 시가 갭이 안 떴네. 보통은 시가 갭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 우상향인 종목에서는 어쨌든 종가가 어제 그 전날이랑 비슷하거나 5일선이 훨씬 위에 있죠. 5일선은 여기 있는데, 분홍색은 여기 있는데 주가가 이 위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이런 거 말고 선생님 여기서도 5일선 위에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팔라고 한 걸까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 아직 그래도 5일선 위에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음봉이어도 좀 더 보면 안 될까요? 근데 보셔도 됩니다. 그럼 언제 매도를 하면 될까요? 5일선이 처음 깨졌을 때, 여기서 만약에 안 팔았어. 그럼 5일선이 여기서 깨지죠. 여기. 그 다음날 조금 오르고 여기. 그러면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5일선 깨졌을 때 잡았으니까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올라가면서 5일선이 처음 깨진 날이나 아니면 처음으로 대량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발생한 음봉이 나온 날, 그 둘 중 아무 때나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쵸? 단기간에 이거 10거래일 동안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볼까요? 결국 여기서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5일선이 깨지고, 여기서는 처음으로 5일선이 깨진 구간이라서 아직 우상향에 이제 힘이 더 강했지만 5일선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5일선 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랐어요. 상승 2파죠. 근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먹으셔도 돼요. 이때부터는 이동평균선이 다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쵸? 여기서는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매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먹고, 그쵸? 한번 먹고, 그 다음은 얘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얘가 다시 우상향을 그려주고 다시 정배열이 됐을 때, 혹은 이런 고점을 돌파할 때, 이럴 때 하시면 되죠. 선생님 그럼 여기서 눌림목도 잡으면 안 될까요? 네, 잡으셔도 돼요. 그럼 언제 잡아야 될까요?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오르고 이럴 때 잡을 수 있었겠죠? 5일선 처음 닿았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단타고, 그쵸? 여기서는 이제 5일선이 깨지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 엄청나게 빠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먹을 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처음 5일선이 깨졌을 때, 이때가 수익률이 가장 단기간에 많이 나잖아요. 그쵸? 요 구간.
그 이후에 여기서도 이제 깨졌는데 여기서는 우하향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는 먹을 구간이 딱히 안 보여요. 그쵸?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고, 하지만 이 상승분에 대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상승분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반 이상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중간에서 주가가 버티더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우하향으로 변했고 얘가 뭐 기준봉 이런 상승분에 대한 중간 지점까지 왔을 때 매매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모아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런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한 파동이 끝나고 다시 기준봉이 나온 이 시점 7월 31일 이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매매는 이때부터. 왜냐? 이때 다시 주가가 정배열이 되니까. 5일선 처음 깨졌을 때 여기에요. 그쵸? 확대해보면 기준봉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정배열이 됐고 5일선이 분홍색, 10일선이 파란색, 그리고 21선이 노란색이죠. 다시 정배열이 됐어요.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또 5일선이 여기서 깨졌네? 그럼 여기가 또 매수 급수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잡았어요. 이때는 이제 주가가 11만원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 만에 15만원까지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죠. 여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틀 만에 50%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다시 잡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해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몇 종목만 알고 계시면 이런 매매. 지금 내가 여기서 4만원에서 8만원 한번 성공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약간 횡보가 나오거나 우하향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상승할 때 다시 기준봉이 나오거나 다시 이런 전고점을 뚫지 않으면은 매매를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종목을 찾으면 된다니까요.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얘가 기준봉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다시 정배열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이사 오면 돼요. 이 종목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눌림목을 공략한다. 5일선 이 깨졌을 때.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려워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유행인 테마도 모르고, 주린이분들 테마도 모르고, 대장도 모르고, 거래대금도 이 종목이 많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나서 그냥 저런 5일선 처음으로 왔네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테마에 무슨 종목이 대장입니다 매일 알려드리죠. 그래서 제 영상에 항상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종목 중에 분명히 2024년에도 또 23년 에코프로처럼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거래대금이 최소 2천억 내지는 3천억 이상 터진 종목이어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자,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건 뭐예요? 그 종목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 에코프로도 뭐 1조 넘게 터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2023년 동안. 왜냐?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였던 거죠. 그 종목이. 근데 인기이니까 사람들이 그 종목을 자꾸 매수를 하려고 하고, 그런 날이 많아질수록 거래대금이 많이 쌓이게 되고, 저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쌓일수록 주가의 이제 급락이나 급등 이런 게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끼가 좋았어요. 올라갈 때는 눌림이 급락이 나오지 않고요. 2월부터 7월까지 어떻게 돼요? 상승 엄청 하다가 살짝 눌리고 또 엄청 오르고 또 살짝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갔죠. 왜 이렇게 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할 때 저는 매매 많이 못했다고 했어요. 눌림이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왜냐? 밑에서 다들 매수자가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이 얼마 안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였던 거죠. 인기를 넘어서 광기까지 간 거죠. 주가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이 차트를 보고 바로 거래대금이 많이 붙냐 안 붙냐. 뭐 거래대금이 100억에서 뭐 500억, 그렇죠? 이렇게 터진 종목에서 상한가가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이 돈은요 거의 세력들의 돈입니다. 세력들이 자전거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A라는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 뭐 10억을 넣어놨고 B 계좌에 뭐 50억을 넣어놨어. 그렇죠? 그럼 A가 밑에서 많이 10억을 매수를 하고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여기서 10억을 매도해. 그럼 여기서 B가 사줍니다. 10억을.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거래세만 계속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개미들이 붙으니까 나중에는 주가를 올린 다음에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세력은 나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이렇게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만 나오고요. 얘네들 이 돈은 그대로예요. 한번 얘가 사고 10억을 사서 팔면은 그 종목은 20억이 거래된 걸로 나타납니다.
매도할 때 10억. 매수할 때 10억, 매도할 때 10억. 그러니까 20억이 찍히게 되는 거고 100억에서 500억 이런 거래 대금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거 몇 번만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 대금이 최소 2천억, 3천억 이상 터진 거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선생님, 거래 대금이 세력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거야 당연히 쉽죠. 지금 유행 중인 테마인지 아닌지, 업황인지 아닌지 그거를 보면은 알 수 있죠. 그쵸? 뜬금없이 뭐 다른 지금 유행 중인 테마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뭐 테마나 업황에서 갑자기 상한가가 몇 현상이 와. 물론 이런 애들 뭐 단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애들이 갑자기 2, 3천억씩 막 계속 터진다? 당연히 의심스럽죠. 지금 유행 중인 테마가 아닌데 이쪽으로 왜 매수를 합니까? 최근 그거 있었잖아요. 용풍재지. 걔네들은 자, 용풍재지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용풍재지.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재지 테마? 골판지 테마. 얘네가 뭔데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을까요? 이거는 세력 종목이라고 이미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다 났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매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네들끼리 자전 돌린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어때요? 하루에 20억?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유행 중인 테마나 업황이 아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알면. 그쵸? 그래서 또한 거래대금이 적을수록 차트 패턴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자, 최근 제가 당했던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당했습니다. 자, 얘는 토큰증권의 대장, 토큰형 증권, 최근 강했던 테마의 대장인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이에요. 그쵸? 보면은 거래대금이 얘는 1000억 이상 터진 적이 없어요. 그쵸? 얘가 대장이었어요. 2등이 뭐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애가 있었는데, 자, 얘는 거래 대금이 최근에 3천억 가까이 터진 게 3, 4거래일이나 됩니다. 2천억에서 3천억. 얘는 2등이었어요. 2등. 그쵸? 그리고 대장인 갤럭시아 SM은 대장인데 거래 대금이 1000억이 안 터져요. 거래 대금 여기 있죠? 이게 750억이라는 겁니다. 1000억이 아직 안 터졌어요. 근데 얘가 주가가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대장이라고 본 건데 결국 얘는 반등이 나왔나요?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밀려요. 5일선 깨지고, 자, 5일선 깨지고, 11선 깨지고, 21선 와서야 반등이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물론 얘는 유행 중인 테마가 맞았어요. 최근. 하지만 거래대금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깨지는데 2등은 어땠을까요? 거래대금이 받쳐주니까 5일선 깨지고 반등 나오고. 그렇죠? 이 15일선, 11선과 21선 사이에서도 반등 시원하게 나오고. 그렇죠? 21선 깨지고 나서도 반등 시원하게 나오고. 얘는 심지어 2등이었는데 지금은 대장으로 역전을 했죠. 거래대금이 받쳐주니까 이런 식으로 대장을 탈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적으면 불안해, 사실. 저런 눌림목 잡을 때도. 그래서 저도 좀 쎄했어요. 그래도 최근 장이 좋고 하니까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오겠지 싶었는데 역시 거래대금이 안 받쳐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극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극단적으로 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받쳐줘야 된다. 자, 그럼 에코프로랑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애들 보세요. 거래대금이. 이게 2000K가 2조예요, 2조. 그쵸? 그럼 얘는, 자, 이럴 때 6,300억, 7,200억 이미. 그쵸? 이런데 5일선 처음 깨졌을 때, 이때도 4,0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빵빵해요. 이러니까 우상향인 차트에서 주가가 쉽게 급락하지 않은 겁니다. 우상향일 때는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하죠? 강한데 거래대금까지 빵빵해. 그러니까 급락이 덜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나온다고요. 매수세가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무조건 우리가 봐야 할, 체크해야 할, 기준 중에 하나다. 그쵸? 그래서 거래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보진 않았지만. 그쵸? 뭐 5천억, 뭐 3천억, 그쵸? 이럴 때, 이렇게 올라갈 때도 벌써 5천억 이상 터지고, 뭐 2천억, 1천억, 뭐 이런 식으로. 이때 3일은 단기 과열 가서 거래량이 적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뭐 5천억에서 놀고 있죠. 4, 5천억.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크면은 그 종목을 신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신고가를 간다면 다시 한번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다.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이제 5일선이 깨지고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 그쵸?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이때 다시 신고가를 가는 거였죠. 여기를 깨면서. 여기 박스권 구간을 그려놓고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간다. 그쵸?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눌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놀다가 이런 신고가를 못 가고 다시 눌린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신고가를 가면은 이 위에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더 주가가 잘 오르게 돼 있어요. 매도세가 잘 안 나온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꺾여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올라갈 때는 이 앞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면은 다시 한번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해서 여기서 매도를 잘 했고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은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물론 이런 데서 횡보가 자꾸 나오면은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모아서 뭐 이런 데서 매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쉽게 그냥 매매를 하려면 이런 구간은 굳이 안 봐도 돼요. 여기 박스권 돌파하네? 이런 신고가 다시 가네? 이때부터 다시 주시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5일선 처음 닿거나 깨졌을 때 이때 매수를 했으면 단기간에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다시 5일선 꺾이고 내려와.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은 꺾이고 내 본전에 왔을 때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조정이 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다시 보면 되겠죠. 아니면 이때 선생님 이때는 이미 그 신고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굳이 매매 안 해도 돼요. 그쵸? 여기서부터 다시 봐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처음 또 5일선 닿았을 때 여기죠. 신고가를 가고 5일선 처음 닿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다. 그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거나 혹은 신고가를 갔을 때 눌림목을 공략한다면 우리가 쉽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은 사실 스윙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평단이 낮다라고 하면요.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처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그쵸? 5일선을 봐도 되는데 21선을 봐도 돼요. 21선 깨질 때 매도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 5일선 깨질 때 잡고 21선 깨질 때 이럴 때 매도를 해도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사서 이 끝에까지 가져가서 여기서 매도할 생각을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2배면은 굉장히 큰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은 설마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꼭 매도를 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자, 재료와 일정 확인한다. 요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리죠. 그 지금 유행 중인 테마와 업황의 뭐 재료, 일정이 언제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고 굵직한 일정, 굵직한 재료가 뭐가 있는지. 그렇다고 내가 뭐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뭐 일정이 있다라고 칩시다. 굵직한 재료가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그것만 너무 믿고 그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수익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오면 돼요. 이 종목은 뭐 이런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얼마까지 갈 거야 얼마까지 갈 거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솔직히 주가라는 거를 개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데 얼마까지 갈 그런 목표가를 정해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신이 알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줬다. 뭐 내가 내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시면 돼요. 50% 먹을래? 100% 먹을래? 그러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누구 말 믿고 얼마까지 갈 거야? 이런 거는 저는 부질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종목을 오래 갖고 있어서 자 어떤 차트가 있다라고 칩시다. 뭐 횡보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5일선, 11선, 21선이 다 이렇게 횡보 중이야. 이미 한 큰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 중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잘 매수를 했어. 근데 너무 기준봉도 안 나오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 근데 갑자기 하루 시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봉은 아니고 시세가 반짝 나와요. 그럼 이제 올라가나 보다. 여기까지 가겠지? 며칠만 더 있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내려와. 다시 횡보. 그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까지가 한 3개월이라고 칩시다. 3개월 동안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 주가가 엄청나게 뭐 오를 거라는, 엄청나게 나한테 큰 수익을 줄 거라는 그런 착각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추세가 꺾이면은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테마주 매매는요. 추세가 꺾이는 순간 무조건 추세를 보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추세가 꺾였는데 이런 데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라고 하면은 기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테마주는. 아시겠죠? 그리고 주포를 확인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력, 이 종목의 세력이 외인 기관인지 아니면 개인 세력인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죠. 에코프로는 주포가 누구였어요? 외인 기관이었죠? 외인이었죠, 거의. 외인들이 밑에서 많이 사고 고점 갔을 때 외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돼요. 보시면은 지금 단기간에 누가 사고 있는지 눌림목이 나왔어. 그쵸? 지금 뭐 에코프로는 개인이 엄청나게 샀네요. 외인들은 많이 나가고 최근 며칠 동안은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 키움증권 기준으로 번호 알려드릴게요. 0796 투자자별 매매 동향 매동 보시면 알 수 있죠. 이 주포가 내 종목의 주포가 적어도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보통은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쪽은 외인일 경우가 커요. 그리고 뭐 토큰증권 혹은 뭐 저런 한동훈 테마 이런 데는 개인 이제 세력일 경우가 크고요. 그거는 제가 뭐 영상에서 어떤 종목이 나오면 주포가 누군지 항상 알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체크만 하셔야 돼요. 체크는 꼭 하셔야 되고 최근 지수가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이게 좀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외인이 매도세가 많으면 떨어지고 외인의 매수세가 강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 지금 종목이 내 지금 효자 종목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고 쳤는데 오늘 주가가 올라. 근데 외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 그럼 오늘 그 효자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포가 누군지는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기의 구간에 진입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광기의 구간은요. 주가가 이제 계속 오르다 보면 투자 경고. 여기서 더 오르면 투자 위험이 되고요. 거래 정지도 나오죠. 요게 이제 딱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광기의 구간을 진입을 했고요. 광기의 구간에 진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광기의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장 가파르고 가장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항상 그 끝은 광기의 종목의 끝은 엄청난 급등이 나옵니다. 나오게 됩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처음 나오는 날 이때부터 엄청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종목을 잘 갖고 있어. 이런 데서 매수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광기의 구간에 진입해서 올라갈 때 우리는 매도를 슬슬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 꼭대기에서 팔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데서부터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괜히 꼭대기에서 팔려다가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고 본전 와서도 못 팔고 본전 와서 본전에서 다시 반등하겠지.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테마주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그 기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우리나라 보통 유행하는 기간 내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지만 성공한 매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테마가 이제 유행이 지나가고 다른 테마가 또 강하게 떠올라. 그러면 이 테마가 다시 유행 돌 때까지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그때는 이미 우하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일 때 우리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지 우하향일 때 뭐 계속 물타기를 해서 언제 오를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상향일 때 꺾일 때 바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한다. 아시겠죠? 자, 광기의 구간에 진입하면 그 종목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슬슬 매도 시점 혹은 거래량 붙은 음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 이제 음봉이 나오는 순간, 거래량 붙은 이런 뭐 음봉, 파란색 음봉이 나오는 순간 이럴 때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보통 이렇게 또 한 번 음봉이 나오고 뭐 다시 이런 데서 눌림 같은 거, 이런 첫 반등 이런 건 나오겠지만 지금 영상은 우상향 종목, 효자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아직 한 번도 5일선에 터치를 하지 않았어. 혹은 터치를 이제 막 하려고 해. 그리고 그 종목이 대장이야. 그러면 그 종목 이런 데서 들어가 볼 수 있다. 5일선을 처음 깼으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무조건 2, 3천억은 최소 며칠 동안 터진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최근에도 제가 이 노란색 친 종목 중에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 마지막에 말씀드렸을 때 8만 원이었어요. 제 영상 예전에 있죠. 8만 원에서 잡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12만 원까지 왔고, 자, 에코모티 어디였어요? 최근 이전에는 10만 원, 여기 11만 원 이 구간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단타 했을 때는 여기서 지금 또 20% 이상 올랐죠. 여기였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5일선 처음 여기 닿았을 때 이때도 있었고요. 이때도 한번 했고, 이때도 한번 했죠. 5일선 처음 깨지고 나서 이때는 이제 전 저점. 그러니까 여기는 5일선이 깨지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5일선이 닿았을 때 이때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랐고, 최근에도 여기 처음 21선 왔을 때 이렇게 됐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도 똑같죠. 처음으로 5일선이 이번에 깨지고, 얘는 좀 깊게 좀 조정이 심하게 나왔어요. 11선까지 한 번에 깨지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얘는 뭐 유명하죠.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6,610원, 결국 6,700원에서 잡혔지만 여기 한 번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가 효자방에서 매매한 건 여기였어요. 그쵸? 근데 차트들을 보면 어때요? 다 5일선이 처음 깨졌을 때예요. 그쵸? 이런 데서 가만히 놔두면은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단타 입장이라서 우리 효자방, 효녀방, 뭐 효도방 분들께 매도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면 수익 실현을 안 해서 그 손실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런 종목은 갖고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대금, 거래량을 찾고 신고가를 간다면 다시 그게 리셋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흡수하고 다시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다. 재료와 일정을 확인한다. 그렇다고 그 재료가 너무 좋거나 일정이 너무 좋아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그쵸?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그 종목을 너무 또 광신도처럼 찬양하게 되고, 그러면 오래 갖고 있으면 그 종목이 엄청나게 수익을 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래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요. 주포 확인해야 되고, 관계 구간에 진입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관계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이미 높은 구간에서도 슬슬 오르다가 이미 높은 구간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단기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뭐 한 달이라고 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오르는 데는 2, 3일 동안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투자 경고나 투자 위험, 매매 정지를 간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한 번은 더 높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4년도 우상향 종목, 그러니까 효자 종목, 또는 2023년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영상이나 우리 효자방, 효녀방, 뭐 효도방 분들께는 수익 줄 때 매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내가 수익이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놨고 수익 중이면은 한번 끝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타점을 잘 잡았어. 그러면은 반은 수익 실현을 뭐 5%에서 했어. 그러면 반은 이미 5%에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내 본전까지 다시 오면은, 자,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5일선을 깨진 종목, 5일선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잘 잡았어. 그쵸?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어요. 5% 먹었어. 그리고 아직 반을 갖고 있습니다. 우상향 중이야. 그러면 뭐 이런 전 고점에서 또 반을 매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추세가 안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본전 올 때까지 그냥 계속 버티는 겁니다. 본전 오면은 매도하고 나가면 돼요. 주가가 꺾여서 여기서 나가도 내가 이 종목에서 2.5%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이 주가에 뭐 1000주로 여기서 5%를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500주로 5%를 수익 실현을 했고, 다시 500주가 뭐 가다가 이 본전에 와서 본전에서 나갔으니 수익률은 2.5%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잡았다면 끝까지 버텨도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5일선이나 다시 얘가 올라가서 5일선이 깨질 때나 혹은 21선이 이탈할 때, 이런 5일선이나 21선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계속 따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미 내가 잡은 지점보다 훨씬 높은 그런 자리일 겁니다. 거기서 매도를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단기 스윙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자 종목에서도 단기 스윙을 할 수 있다고요. 이런 단타 종목 안에서도.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심적으로 편해야 되고, 심적으로 편하려면 내가 그 종목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놔야지만 이런 매매가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그 효인배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2024년에 이런 효자 종목을 꼭 찾으셔서 내 계좌에 하나만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효도를 할 거고, 그게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효도를 하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 노하우를 하나 더 드리자면 계좌를 나눠두는 게 좋아요. 계좌를 하나는 단타, 하나는 단기 스윙, 뭐 이런 식, 단기 스윙이나 뭐 스윙, 중장기나 뭐 장기 투자, 이렇게 나눠두는 게 편해요. 요거는 뭐 같이 보고 요거는 따로. 그쵸? 그러면 단타 계좌는 자주 보는 게 맞죠. 하지만 얘네들은 한 번씩 열어보면 됩니다. 이거를 같이 두게 되면은, 이 한 계좌에서 이걸 같이 하게 되면은 아마 이 한 성향으로 이렇게 흡수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윙 매매를 하는데 단타 매매를 막 들어가, 단타 종목이 들어가. 그럼 이런 데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계좌는 무조건 나눠서 하시는 게 좋다. 같은 종목, A 종목에 5일선이 처음 깨졌어. 근데 뭐 같이 들어가도 돼요. 단타 계좌도 들어가도 되고, 스윙 계좌. 단타 계좌는요, 반등할 때, 정고점 가거나 어느 정도 수익 줬을 때 실현을 합니다. 그쵸? 수익 실현을 해요. 그러면 수익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얘네들은 수익 실현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다시 내려왔을 때, 본전은 오면은 그때 그냥 나가도 되고요. 그러면 손실은 안 보잖아요. 그쵸? 근데 손실을 여기서 안 보고 그냥 나왔어도 이쪽에서 수익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그럼 수익률 극대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매매를 조금 더 쉽게 하고 싶다. 하나 홍보를 하자면 우리 2024년 1월 효자방 모집을 합니다. 일단 지금 효자방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셔야지만, 그만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자리가 있는 거예요. 현재 아직 몇 분이 나가실지,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빠져나가신다면 여러분들, 저는 항상 50명으로 이제 50인 체제로 갈 거예요. 이거 효도방 10명으로 할지 말지는 이거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이고, 여기서 지금은 5명인데 만약에 이거 10인 체제로 안 간다 하면 효자방 그냥 계속 45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넘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분들 넘어오면은 어쨌든 50명 이 체제로 갈 거고요. 여기 이 효자방이나 효도방에서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못 들어오셨어도 아직 그 1월 13일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오신다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번호표를 드릴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대기 순번대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죠. 자, 그리고 효녀방은 안타깝게도 이제 이번 달까지만 하고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도방, 효자방 이렇게 두 방으로만 제가 운영을 할 거고요. 이제 무료 체험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효자 인베스트먼트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들 7일 체험권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효녀방, 이제 무료방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카카오톡 문자로 체험 예약 필수하시고, 지금 효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먼저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드릴 거고, 효자방으로 먼저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 안내를 할 거고요. 가입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영상 요거 당신에게 복리의 마법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셔도 되고요. 혹은 저한테 여기 연락처 여기 있죠? 여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24년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고 있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분들 효인배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남들보다 빨리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2024년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